자, 제10장입니다. 자, 십천간이 득시해도 왕하지 않고 실시해도 약하지 않음을 논함입니다. 심 선생은 그 천간이 그 원령에 때를 얻어도 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일간이나 천간이 원령에서 때를 얻어도, 그렇죠? 오히려 약하지 않을 수 있고 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운 득시 구위 왕론 실시 편작 쇠간.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예 책에서 말하기를, 그쵸? 시, 그 때를 얻으면 함께 왕하다고 말하고, 또 때를 잃으면, 그쵸? 곧 쇠약함을 본다고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책에서 말하기를, 원령에서 때를 얻으면 일간이 왕성해지고, 원령에서 때를 잃으면 곧 일간이 쇠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수시지리 역사법야 연역 가활간 그랬습니다. 그렇죠? 비록 이것은, 이 말은 지극히 이치에 맞는 맞지만, 또한 이것은 죽은 법이다. 그러나 역시 살려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령에서 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당령하지 못했다는 거죠. 등령, 당령 이런 걸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계절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간이 약하다. 그리고 오히려 원령에서, 당령에서 원령에서 때를 얻어서, 그쵸? 내가 그 자기 계절에 태어나면은 강하다는 거 했는데, 그 말은 지당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이걸로만 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곧 죽은 법과 같다, 이 얘기죠. 하지만 이 죽은 법이라고 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른 거와 연계해서 잘 균형을 잡아서 다시 살려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오행지기 유행사시 여기서 끊으면은, 자, 무릇 오행의 기는, 그쵸? 사계절에 유행한다. 다음 보겠습니다. 수일간 각유 전령 이기 실전령지중 역유 병존 자재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일간에게는, 그쵸? 그쵸? 각각이 전해지는 원령이 있지만, 그 각 일간마다 어떤 원령을 만나느냐, 그 얘기죠. 어떤 원령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지만은, 그쵸? 그러나 그 실제 전해지는, 그쵸? 그 원령 가운데에는 또 뭐가 있다? 또 병존하는 것이 있다. 병존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일간에게는 각각의 일간마다 각각의 원령이 있겠죠. 무슨 원령에 태어났느냐. 하지만 이제는 이게, 이 원령이 그 각각의 원령에 전해지지만, 실제 전해지는 그 원령 가운데에도 또 함께 존재하는 것이 있다. 같이 함께 병존하는 것이 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가약, 춘목, 사령, 갑을, 수왕, 그쵸?
2차 시 휴수지 무기 영미 상절어 천지야 그랬어요. 자, 이 소리는 뭐냐? 자, 가령 만약에 그쵸? 봄에 모기 사령을 하고 그 다음에 사령하면은 봄에 모기 사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불모기 그쵸? 가불모기 그쵸? 비록 왕성하면 여기서 비록은 빼야 되겠네요. 가불목이 왕성하면 2차시 휴수지 무기 이때의 무기토는 휴수 여기서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하더라도 영미 상절 어천 지야 그랬어요. 또한 천지에서는 그쵸? 일찍이 절 없어진 적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예요? 가령 봄의 모기 이제 사령을 했다. 그쵸? 그러면은 봄의 모기 사령을 했으면 가을 모기 왕성해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무기토는 비록 휴수하더라도 그렇다고 또한 이게 천지에서 일찍 없어지거나 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앞문장에서 얘기했던 병조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예를 들어서 봄의 목이 때를 얻어서 왕성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병조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토도 있고 또 뭐 화도 있고 금도 있을 수 있고 수도 있을 수 있고 다 같이 병조하는 것이지 사령이나 당령을 얻었다고 해서 세상에 그것만 있고 다른 것이 다 없어진 건 아니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특시 당퇴위 불능쟁선 그랬어요.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서. 자, 특별한 시기의 당령에서 내가 퇴위한 것 뿐이다. 그쵸? 물러나서 피할 뿐. 그쵸? 그것은 앞을 그쵸? 먼저 쟁선이니까 앞을 다투지 않을 뿐이다. 그쵸? 특별한 식의 당령에서 내가 물러나가지고 그것은 앞을 다투지 않을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다. 뭐가요? 일단 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특별한 시기의 당령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목이라고 하는 그쵸? 이 목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의 당령이 지금 하고 있으니 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뒤로 물러나서 그냥 다투지 않고 피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이 토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기 실춘 토 하상 불생 만물 동일 하상 불조 망국호 그랬어요. 자, 이 소리는 뭐예요? 그러므로 그렇죠? 사실은 봄의 이 토가 그렇죠? 어찌 일찍이 만물을 생하지 않고 겨울의 태양이 어찌 일찍이 그렇죠? 만국을 비추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황팔자 수의 월령 위중 이 왕상 휴수 연월일시 여규 손익 지권 그쵸? 고생 월즉 불치령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하물며 팔자는 비록
원령이 중요하다고 여길지라도 그쵸? 왕상 휴수와 연월 일시에는 역시 손익 빼고 더하는 그쵸 재량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로 그쵸 고생월 즉 불치령 그랬어요. 그쵸? 그러므로 뭐예요? 출생한 달의 원령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쵸? 이 연시여치 로강 기편위쇠 불가잡 일이논 그랬어요. 그쵸? 갖지 못해도 뭐라고요? 년과 시에 록과 왕을 갖게 되면 그쵸? 어찌 그쵸? 곧 쇠약하다고 하겠는가 그쵸? 그래서 불가지빌이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 하나만 잡고 그쵸? 논에서는 불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물며 팔자가 비록 원령을 중요한 게 아무리 여긴다 할지라도 그쵸 왕상휴사 연월시에서는 역시 빼고 더하는 재량이 있게 된다. 그쵸 왜냐하면 월지만 있는 게 아니고 년지와 일지 시지에도 그 각각의 통군과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출생한 달에 원령을 혹시 못 갔더라도 내가 신령했더라도 그렇죠. 연과 시에서 만약에 로강을 갖게 되면 연과 시 또는 일지까지도 포함돼야 되겠죠. 연과 일시에서 로강을 갖게 되면 이게 어떻게 쇠약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만 잡고 논에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여춘 수강 금태중이 목역위 그랬어요. 자, 여기서 끊으면은 그쵸? 하물며 그쵸? 봄의 목이 비록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쵸? 금이 태중하다는 것은 많고 무겁다는 거죠. 태중하면 뭐예요? 역시 뭐예요? 목은 또한 위태롭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목은 또한 위태롭다. 자, 그 다음에 간경신이 지유축 무화 제이 불부 봉토 생이 필요 그 다음에 시이 득시이 불왕냐 그랬어요. 그래서 천간에 경신금이 있고 지지에 유축이 있으면 그쵸? 유축은 뭐라고요? 화의 제함이 없으면 부귀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비록 봄이에 목이 강할지라도 그러니까 강하다는 건 뭐예요? 원령에서 등령했다는 거죠. 득시 때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다른 곳 연지나 시지나 일지에서 금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목은 또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쵸? 이런 상태에서 뭐예요? 천간에 경신금이 있거나 지지의 유축까지 회합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 금이 국을 이루고 있고 금이 태과하게 무거우면은 이때는 어떻다고요? 그 목한테는 칠살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에게 식상이 되겠죠. 그 화의 식상으로서 그 퇴과한 금을 덜어내서 재화시키지 않으면 부귀할 수가 없다. 그냥 빈천하게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또는 불의 사고로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귀할 수는 전혀 없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봉토생이 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데 또 뭐예요?
토의 생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또 반드시 요절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금이 있어도 금이 이렇게 많으면 화의 제함을 받아야만이 내가 그 부귀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 화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토가 금을 생하는 경우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은 토는 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재성이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재생살로다가 그죠? 토생금으로 해서 오히려 살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반드시 요절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득시이 불왕야. 그래서 이것이 때를 얻어도 그쵸? 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추목 수약 그쵸? 목 근심이 목역강 여기서 끊으면 자 가을에 목은 가을의 목은 비록 약하죠. 비록 약해요. 가을에 태어난 목이니까 그쵸? 이렇게 뭐 가을에 간목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이미 이게 절지에 끊어진 자리에 있어서 신령한 거죠. 금이 그쵸? 그러니까 약해요. 그쵸? 약하지만 목이 근이 어떻게 깊이 있으면 목의 근이 그쵸? 약하더라도 뿌리가 깊으면 그쵸? 목 또한 이거는 약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강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간, 갑을, 이, 지, 인묘, 우, 관, 투, 이, 능수, 봉수, 생이, 태과, 시, 실시, 불량냐 그랬어요. 그래서 천간에 가불이 있고 지지에 뭐예요? 인묘가 있으면 그죠? 인묘는 뭐예요? 정관이 드러나서 그죠? 정관이 드러난 것을 만나더라도 뭐예요? 능수 받아서 능히 쓸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봉수생이 태과 만약에 수의 생을 만나면 오히려 태과하다 목이 더 오히려 태과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시실시 불량냐 이것이 때를 잃어도 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그쵸? 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 예를 들어서 자 신월에 태어났어요. 가을에. 그러면은 목이 약해요. 약한 원령에 태어났죠. 하지만 다른 지지에 그쵸? 이렇게 다른 지지에 뭐 이렇게 인이 있든 연에 이렇게 연에 묘가 있든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 로강지를 만나게 되면 그쵸? 이거는 오히려 나무가 약한 것이 아니라 목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건 강하다. 그쵸? 여기다가 천간에 갑이 있고 그쵸? 또 을이 있고 지지에 또 이렇게 인묘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버리면은 천간에 뭐 경금 정관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게 관이 이렇게 경금 신금이 떠 있어도 이거는 근을 갖고 있고 천간에 비경겁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관이든 정관이든 다 능히 받아서 쓸 수 있다. 이게 우관 투이 능수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근데 오히려 여기서 뭘 만나게 되면 자 여기서 이 상황에서 수의 생까지 만나게 되면 그쵸? 어딘가에 여기서 뭐 수가 뭐 임수든 개수든 수까지 하나 있어서 만나게 되면 오히려 이 월에 있는 금이 금생수하고 천간의 경신금도 다 이렇게 금생수를 해서 결국은 수생목으로 이렇게 나에게 이르니 오히려 목이 오히려 태과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월령에서 이렇게 세력을 잃었다고 해서 절대 약하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것도 그죠 연지나 시지까지 다 이렇게 다 두루 살펴서 손익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심 선생님의 이제 억부론을 보는 관법이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시고, 식간, 불론, 원령, 휴수. 그래서 여기서 끊으면은 이러한 고로, 이러한 까닭에 식간은 원령의 휴수만을 불론, 논에서는 안 된다. 논하지 않는다. 그쵸? 지요, 사주, 유군 그랬어요. 그 다음에 편능수, 재관, 식신 이 당, 상관, 칠살 그랬습니다. 그쵸? 지요, 단지 뭐만 요구할 뿐이다. 단지 사주에 뿌리가 있으면 여기서 재나 관이나 식신을 그쵸 능수 능이 받아서 쓸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상관과 칠사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령에서 비록 신령했다 하더라도 때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이든 시이든 어딘가에 자기의 그 로강지의 근을 갖고 있다고 하면 원령이 식신이든 재성이든 관성이든 그쵸 또는 상관이든 칠살이든 간에 어떤 육신이든 간에 다 일간이 감당해서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장생 로강 근지 중 자야 그랬어요. 그래서 끊을게요. 자 장생과 로강은 뿌리가 무거운 것이고 그쵸 묘고 여기 근지 경자야 그쵸 그래서 묘지고지와 여기는 뭐라고 뿌리가 가벼운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되는데요. 자 뭐냐면 우리가 12혼성을 공부했잖아요. 그쵸 12혼성을 이제 앞에서 공부했는데 그 12혼성에서 장생이나 로강지 그쵸 또는 그 장생이나 로강지를 갖고 태어난 일간은 뿌리가 무겁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거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묘지고지는 진수축미토죠. 진수축미토의 여기 초기죠. 초기에 그는 그 장생이나 로강에 비해서 가볍다는 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볍다. 그쵸?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그 12운성을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시인약을 보는 그 관법 역시도 그 12운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으니 우리가 12운성 배운 것을 빨리 기억해 내셔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일 비견 불여 득지 중일 묘고 여갑 복미 병봉 술지류 그랬어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의 비견을 얻은 것은 그렇죠? 하나의 비견을 얻은 것은 지지 중에 지지 가운데에 하나의 묘고를 얻은 거와 같지 않다. 얻은 것만 같지 못하다. 이 얘기죠. 이 소리는 뭐예요? 천간에 있는 것은 이제 비견이죠. 천간에 드러난 것은 비견이에요. 용어가. 지지에 있는 것은 록왕이거나 근이에요. 그쵸? 용어가 지금 자평에서 쓰는 용어가. 그래서 하나의 비견을 얻었다는 것은 천간의 비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다. 그러면은 천간의 간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는 이
하나의 비견을 얻었다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은 지지 가운데 한 개의 묘고를 얻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 간목의 묘고는 뭐예요? 미토죠, 미토. 그렇죠? 미토가 지장간에 정을 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을목에 이렇게 묘지로 들어가는 게 미토가 이제 간목의 묘지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천간의 비견 이거 하나 있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간목일간이 간목 하나를 비견을 갖고 있는 사주보다는 뭐라고요? 간목일간이 그쵸? 미월에 태어나서 미중에 을목에 이렇게 그쵸? 묘지의 근을 가지고 있는 것만 이게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쵸? 천간의 비견 하나 있는 것보다 지지의 묘고지, 양간의 묘고지예요. 그 묘고지도 양간, 음간이 있죠. 이건 양간의 묘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는 뿌리에 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천간에 있는 비견은 사회에서 만난 그냥 친분 있는 지인, 동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남이다 이거 남. 그쵸? 그래서 남이고 지지는 내가 비록 묘지를 깔고 앉아있지만 이 속에는 그래도 지지니까 나의 뭐 부모 형제 그쵸? 먼 친척이라도 저 먼 삼촌이라도 있는 거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혈연 관계에 내가 통근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남이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묘지에 근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 비결 하나 있는 것보다 이게 더 강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비결 하나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묘지에 이렇게 묘지에 근을 두고 있는 게 이게 더 강하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강하다고.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 갑, 봉, 미, 그 다음에 병, 봉, 술지류.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갑목이 미토를 만나거나 병화가 그쵸 술토를 만난 것과 같은 종류이다. 금방 제가 갑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 병화도 병화 일간이 천간에 병화 하나 있는 것보다는 뭐가 더 세다고요? 병화가 병수일주에 태어나서 자기 그 지장간에 통근하고 있는 이 묘지를 갖고 있더라도 이게 더 강하다. 이거보다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을봉술, 정봉축, 부작, 차론, 그쵸? 이 술 중 무장목, 축 중 무장화야 그랬어요. 자, 을이 술을 만나거나 정이 축을 만나면 이러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작. 그쵸? 왜냐하면 술 가운데에는 그쵸? 술도 가운데는 목이 암장되지 않고 그다음에 축 가운데에는 화가 암장됨이 없기 때문이다. 자, 조금 아까는 요 전에는 간목과 병화를 가지고 예를 들었었어요. 묘지를. 그쵸? 이건 양간의 묘지를 설명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을목과 정화라고 하는 음간을 기준으로 두고 한 거예요. 자, 양간의 묘지는 아까 간목의 묘지는 미토였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묘지였고 그 다음에 병화의 묘지는 술토였었어요. 술토. 그러나 음간의 을목의 묘지는 뭐냐면 이게 술토예요. 이게 술토. 그 다음에 정화의 묘지는 축토가 됩니다. 축토. 그쵸? 이게 묘지예요. 얘네들은 묘지예요. 묘지. 얘도 묘지예요.
그러니까 간목의 묘지는 미토가 되지만 을목의 묘지는 술토가 되는 거죠. 그쵸?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색깔로. 그쵸? 여기서 이 을목의 묘지는 술토가 되고, 그쵸? 정화의 묘지는 축토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이거는 같지 않죠? 간목은 미토가 되고 병화는 술토가 되기 때문에, 자, 그쵸? 그래서 자, 간목은 미토가 묘지고 병화는 술토가 묘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는 양간의 묘지는 미 중에 을목이 있었어요. 그쵸? 병화도 술 중에 정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뿔이 통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을목 중에 술 중에는 뭐가 있어요? 술 중에는 그쵸? 신정무가 있죠. 신정무가 있으니 이 을목에 뿌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정화도 축 중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개신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정화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양간과 음간의 차이가 이거예요. 같은 묘지래도. 그래서 양간의 묘지는 지장간에 자기의 목의 기운에 뿌리를 갖고 있지만 음간의 묘지는 같은 묘지라도 지장간에 자기의 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간목이 그쵸 비견 하나 있는 것보다는 그쵸 오히려 이렇게 미토에 묘지에 있는 게 이게 더 강하다 하는 논의가 이 음간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득이 비견, 불지, 득일,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여을, 봉, 진, 정봉, 미, 지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에는 뭐냐면 자, 두 개의 비견을 얻은 것은 두 개의 비견을 얻은 것은 하나의 여기를 얻은 것만 갖지 못하니 예를 들면 그쵸? 예를 들면 을목이 진토를 만나고 정화가 미토를 만난 것과 같은 종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는 이제 묘지를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뭘 얘기하냐면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쵸? 여기. 그쵸? 지장간의 초기. 초기가 곧 여기죠. 자, 이거는 이 소리는 뭐냐면 자, 만약에 을목일간이 자, 묘지가 아까 술토가 묘지였었잖아요. 이 술토에서는 을목일간이 술토에서는 이거는 묘지로서 이거는 아예 힘을 못 쓴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을목일간이 진토를 만나면 을목일간이 진토를 만나면 여기 지장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장간에는 을, 개, 무가 있어요. 을개무가. 그쵸? 이렇게 을개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초기. 그쵸? 초기 기운이에요. 초기 기운. 여기가 여기 기운. 남을 여자 써서 여기의 기운이고 이거는 중기고. 그쵸? 이게 이제 봉기가 되는 거죠. 이게 봉기고.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중기에는 묘지가 되면서 이 음간의 묘지는 지장간을 통근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쵸? 이 음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진술충미토를 만났는데 여기에 통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을목 기준을 빼고 비견 두 개면 을이 3개 있는 거죠. 일간 포함해서 일간 빼고 비견 2개니까 이렇게 있는 것보다 비견 2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 통근하고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여기 속에 이렇게 통근하고 있는 게 이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2개보다. 그래서 비견 2개보다 더 강한 게 여기에 통근하고 있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까지 들었어요. 자, 여을, 봉진, 정봉, 미, 지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을목이 진을 만나고 그쵸? 그럼 진 중에 을목 통근한 거고 정화는 미 중에 정화에 통근한 거죠. 미를 만나는 것 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득삼, 비견, 부려, 득일, 장생, 녹인, 여갑봉, 해인묘, 지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묘지 얘기했고요. 처음에는 묘지를 얘기했어요. 묘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양간하고 그쵸? 양간하고 음간을 구분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묘지는 묘지인데 이건 여기의 묘지, 여기 초기, 그쵸? 초기의 묘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것은 음간 같은 경우에도 음간도 뭐라고요? 비견 두 개 있는 것보다 이게 더 강하다. 이게 더 강하다 설명을 했고 지금 세 번째는 이제 비견 세 개, 그쵸? 비견 세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거 이거는 양간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예요? 비견 하나, 비견 하나로 비교를 했고 비견 하나보다 더 강하다. 그쵸? 요거는 비견 두 개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그쵸? 비견 두 개.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는 비견을 세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견 세 개. 비견 세 개를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세 개의 비견을 얻은 것은 그쵸? 예를 들면 하나의 장생지나 로강지를 얻은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갑봉 해인묘지류. 그래서 예를 들면 갑목이 해를 만난 것과 그쵸? 그 다음에 인목이 그쵸? 묘목을 만난 것과 같은 종류이다. 이런 경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세 개의 비교를 얻은 하나의 장생이나 걸록 양인을 얻은 것만 못하다. 그래놓고 예를 들면 했는데 예를 들었는데 뭘 예를 들냐면 간목을 예를 들었어요. 그럼 양간을 예를 들은 거예요. 양간, 그렇죠? 양간을 예를 들어서 간목의 양간 일간이 뭐를 만난 것 같다고? 해수. 해월에 태어나면 이거는 뭐예요? 12운성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해수는 간목의 장생지죠. 장생지. 네, 그래서 이 장생지가 위대한 건 뭐 때문인가요? 지장간의 해 중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무, 그 다음에 갑, 임 이걸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앞장에서 이미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양간의 장생지는 이 중기에 자기의 통근처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뭐야 수생목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쌍수겹장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인신사의 월지는 뭐라 그랬어요? 과거지향적이라고 했어요? 미래지향적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진술충미토는 과거를 회귀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서 과거 얘기나 추억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이 인신사애들은 자기 계절을 저는 세워놓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용두삼의 기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 미래에 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겨울은 마음이 봄에 가 있기 때문에 이 해수는 말만 겨울이지 다 이 목한테 집중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목은 뭐예요? 지지에 인은 뭐예요? 걸록이죠. 걸록이나 묘, 양인, 그렇죠? 겁재 양인의 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높다, 얕다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이거랑 같다, 최소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이나 이 근, 걸록의 근이나
양인겁제의 근이나 그 다음에 양간의 장생지는 세력이 이 세 개는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만 있으면 천간에 비견 세 개 있는 거. 그러니까 간목일간이 비견을 세 개를 갖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나요? 그렇죠? 이게 간목일간이다. 비견이면은 온통 천간이 다 간목으로 다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비견이니까. 일간과 비견은 틀려요. 일간을 빼고 비견 세 개 있는 거니까 하나, 그쵸? 하나, 둘, 셋. 그러면 천간이 온통 간목이죠. 그쵸? 이렇게 있는 거보다 비슷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 거보다 묘목 하나 있거나 인목 하나 있거나 아니면 해수 하나 있는 거. 그쵸? 양간의 장생지. 이게 하나 있는 것이 이 세 개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세다는 거죠. 지금 이게 더 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간목이 해를 만나고 그쵸? 예를 들면 간목이 해를 만나고 또는 인이 인이나 묘 그쵸? 인이나 묘를 만나는 거와 같다. 간목이 그쵸? 간목이 인을 만나거나 묘를 만나는 거와 같다. 이게 걸로 양인의 뿌리를 둔 거죠. 이거나 해수 양간의 장생지에 뿌리를 두는 것은 천간의 비견 3개 있는 것보다 이게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장생, 부작, 차론. 여, 을봉, 오, 정, 봉, 유, 지, 류 그랬어요. 그리고 연역, 위, 유군, 그 다음에 비득, 인력이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음이 장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음간이 장생하는 것은 뭐하고 이 논의와 같지 않다. 부작. 이 논의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비슷하죠? 같은 거죠, 아까랑. 그러니까는 음간의 장생지는 양간의 장생지처럼 논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쵸? 자, 예를 들면 을목이 그쵸? 을목이 오화를 만나거나 정화가 유금을 만나는 거와 같은 종류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그쵸? 을목은 오화가 장생이고 을목은 그 다음에 정화는 유금이 장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가 장생이고 정화가 장생이에요. 그러니까 목하고 화를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은 아까는 간목은 그쵸? 해에 장생했어요. 그쵸? 근데 을목은 오에 장생해요. 그 다음에 아까 병화는 뭐에 장생하냐면 인목에 장생합니다. 그쵸?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음간의 장생과 양간의 장생은 다르죠. 그래서 을목은 오에 장생하고 정화는 유에 장생한다는 거죠. 그쵸? 이런 유인데 다음 문장 살펴보고 다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연역위 유군 그쵸? 비득일역이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러나 뿌리가 또한 뿌리가 있는 것으로 또한 뿌리가 또한 역시 그러나 또한 뿌리가 있는 것으로 뭐냐면 하나의 여기를 얻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그쵸? 하나의 여기를 얻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자,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 얘기죠. 얘네들은 을목이나 정화는 장생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중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병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에는 뭐가 있어요? 경금하고 신금밖에 없죠. 경금, 신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통근도 없고요. 그쵸? 정화도 지장간에 통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또 생해주는 것도 없어요. 생해주는 것도 없고, 생해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뭐야? 오히려 설기당하죠.
그쵸? 이렇게 목생화로 오히려 이렇게 설기되고, 그쵸? 설되고, 그 다음에 화극금으로 설되고, 그쵸? 이게 다 설되는 기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한 뭐라고요? 그 뿌리, 그쵸? 하나의 여기를 얻어서 뿌리가 있다고 여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나 뿌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여기를 얻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지금 그 설명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는 여기를 얻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게 묘지가 아니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미토의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술충미토의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견이 두 개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도 뿌리도 없고 날 생해주는 것도 없지만 또한 거기다 내 기운까지 이렇게 설계되는 기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음간의 장생지로서 여기에 통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세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적천수에서는 오히려 음포태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자평진전에서는 음포태, 양포태를 그 무게를 똑같이 중요하게 두고 있으면서 그 차이를 설명하고 더군다나 이 음포태가 장생지면 천간에 비견 두 개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 그래서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쵸. 물리적인 힘보다는 뭐예요? 정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또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을목들은 오히려 그쵸 5월이 되면 그러니까 양력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월이죠. 6월 그쵸 5월이면 이때 되면 양력으로 6월 음력으로 5월 이때 되면 이 을목은 가장 그 힘을 굉장히 무를 그딱 담고 가장 번창하고 가장 생기 있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으로 있거든요. 실질적인 이 간목에서 을목이 나온 이 을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이 비록 땅에 통근도 못 되고 생을 받지 않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거나 이 정화라고 하는 것들은 뭐 할 때 오히려 힘이 더 받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설계될 때, 바깥으로 표출할 때, 그쵸? 무한하게 퍼져나갈 때 오히려 얘네들은 더 힘을 얻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를 저는 이해를 하려면 이런 기회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 자야 돼요. 2박 3일이고 1박 2일이고 12시간이고 24시간이고 자야 돼요. 그쵸? 집에서 쉬면서 자야지 피곤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 운동을 해서 피로를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 체질이 다른 거죠. 체질이. 그쵸?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금도 특히 더 그렇죠. 신금 같은 경우도 천간에 천간에 신금 같은 것도 음간이죠. 얘가 장생지가 뭐예요? 자죠. 그렇죠? 이것도 지장간이 다 수밖에 없는데 얘도 이렇게 설기되는 기운이죠. 이렇게 설기되고 통근도 안 돼 있고 설기만 되고 생도 받지 못하는 이 신금이 자를 만나면 얘가 장생하죠. 신금이. 그렇죠? 이게 장생하는 기운은 그러면 이치에 세력적으로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자연현상으로 봤을 때 이 신금이 자월에는 뭐예요? 신금이 자월에는 눈이나 얼음이 되죠. 그렇죠? 눈이나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금은 완성품과 같은 거이기 때문에 자기 모양이 흐트러지면 안 돼. 자기 모양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월 이제는 동지 전이죠. 그렇죠? 대설. 대설에는 가장 신금이 가장 뭐예요? 강하게 자기 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금이 자월의 장생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개비, 겁여,
붕우지 상부, 통근여 실가지 가주 그랬어요. 그리고 간다 불여 근중, 그 다음에 이 고여냐 그랬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개 비경과 겁재는 뭐가 되고, 그쵸? 친구가 서로 도와주는 것과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이 통근은 집에서, 그쵸? 집에서 살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청간이 많아도 뿌리가 중함만 갖지 못하다. 그쵸? 그러니 이러한 이치가 그러하다. 이 이치는 견고한 이치이다. 그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비경겁재는 지지에 있는 근과 비교를 한다면 천간은 뭐 친구와 같고,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 정도로 살펴볼 수 있지만, 하기사 요즘은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걸로 치면 그것도 장담할 수 없겠죠. 그쵸? 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또 섭섭하면 변하고 또 좋았던 사이가 또 왼수도 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통근했다는 것은 내가 내 집이 있는 거고, 내 고향이 있는 거고, 내 가족이 있는 거고, 내 혈연지간에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천간에 아무리 비경겁재가 많아도 뿌리 하나 제대로 있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치상 그러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인, 불지, 명리, 견하, 수, 그 다음에 동화, 그 다음에 불문, 유무, 통근, 그 다음에 편위, 지약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사람은 이러한 명리를 알지 못하고, 그죠? 여름의 수와, 그죠? 그 다음에 겨울의 화를 보고 통근 여부를, 그쵸? 묻지 않고, 통근 염제 여부를 묻지 않고 곧 무조건 약하다고만 한다. 그쵸?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원령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갱유, 양간, 봉고, 여임, 봉진병, 그 다음에 좌술지류 여기까지 끊으면은 또한 양간이 고지를 만나면, 예를 들어 임수가 진토를 만나거나 병화가 술토에 좌하는 종류이다. 그쵸? 불이위, 수화, 통근, 신고, 그 다음에 심지, 구, 형충이, 계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수화가, 그쵸? 수화가 몸, 신, 일간의 고지에 통근되었다고 여기지 않고, 그쵸? 심지어는 형이나 충으로서 계고해서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뿌리가 끊어지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살펴보면 차 종류 서류논 필의 일절 소재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종, 그쵸? 잘못된 책과 잘못된 논의이니 반드시, 그쵸? 반드시 일절 모두, 그쵸? 소재 없애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장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